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수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수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텐데요. 지수함수라는 것은 정의역을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하면서 y는 a의 x제곱 이런 꼴로 나타내어지는 함수를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즉 정의역의 원소 x 각각을 a의 x제곱에 대응시키는 함수인 거죠. 그랬을 때 이 a에는 조건이 좀 붙는데요. 어떤 조건이냐면 a는 0보다 크면서 1이면 안 됩니다. 자, 왜 이런 조건이 붙는지를 설명을 잠깐 해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정의역을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이 x가 정의역의 원소죠. 이 x가 실수일 때만 본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 지수 단원에서 배웠었죠. 지수가 실수일 때는 밑이 언제만 다룬다고 했어요? 밑이 0보다 클 때만 다룬다고 했었죠.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a가 1이 아니어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a가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y는 1의 x제곱이죠. 근데 1을 몇 번을 곱해도 항상 1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상수함수잖아요.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는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수함수에서는 1이 아닌 경우, 상수함수인 경우를 빼줍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 a의 조건은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수함수의 정의를 배웠으니까 두 번째로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겠죠? 2번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어떤 그래프 그려볼 거냐면요. 자, 이런 꼴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첫 번째로는 y는 2의 x제곱 이런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 그래프를 그리려면 뭘 먼저 해야 되죠? 그래프가 지나는 점들 몇 개를 찾아줘야겠죠. 자, 그래서 지나는 점들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x가 1일 때, 가장 간단할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y는 얼마죠? 2의 1제곱이니까 2가 되겠죠. x가 2일 때는 y는 얼마 되나요? 2의 제곱이니까 4죠. x가 3일 때는 2의 세제곱이니까 8. x가 4일 때는 2의 4제곱이니까 16.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저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잘 보시면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값도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x값은 지금 1씩 늘렸는데 y값은 어때요? 2, 4, 8.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저것도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보다 작은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x가 0일 때는 y 어떻게 되죠? 2의 0제곱이니까 1이 됩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이겠죠?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분의 1. 자, 얘네 조금만 밑으로 내릴게요. 자,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2의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8분의 1. 요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x가 음수일 때를 한번 봐볼게요. x가 지금 1씩 커지죠. 근데 y값은 어떻나요? y값도 지금 커지기는 커지고 있어요. 근데 8분의 1에서 4분의 1이 될 때는 8분의 1이 증가하고 4분의 1에서 2분의 1이 될 때는 4분의 1 증가하고 그 다음 2분의 1에서 1이 될 때는 2분의 1이 증가하죠. 그래서 x가 음수일 때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y값이 조금 더 느리게 증가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는 몇 개의 점들을 구해봤으니까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축, y축. 자, 이렇게 있을 때
아까 왼쪽 표로 가서 다시 보시면 x가 음수인데 특이한 점이 y는 절대로 음수가 안 되죠. 이게 왜 그러나요? 우리 지수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밑이 0보다 크면 x가 음수여도 그 값이 항상 양수였다는 거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서 2의 마이너스 2제곱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음수이지만 얘는 2의 제곱분의 1로 바꿀 수 있고, 그럼 양수의 양수제곱이니까 0보다 클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2의 x제곱은 x에다 뭐를 넣던지 간에 항상 0보다는 크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것까지 기억해 보시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선 0,1을 지날 테고요. 그 다음에 1,2를 지나겠죠. 1,2 요 점을 지납니다. 그 다음에 2,4 2,4를 지날 거고 3,8 지금 8이 한 요 정도 있겠죠? 그 다음에 16은 더 높이 있을 거예요. 그쵸? 이번엔 x가 음수일 때도 한번 해볼게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2분의 1, 즉 1의 절반 이쯤이겠죠? 그다음 마이너스 2일 때는 4분의 1, 또 절반. 마이너스 3일 때는 8분의 1, 또 절반. 자, 요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리기가 좀 어렵네요. 어쨌든 그러면 지나는 점들을 잘 이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x값이 아무리 작아져도 절대로 y가 0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x축에 절대로 닿지는 않지만 계속 가까워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저 그래프가 바로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저 그래프를 보면서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정의역과 치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역은 우리 지수함수의 정의를 할 때 설명을 했었죠? 정의역은 뭐였어요? 실수 전체의 집합. 그 다음 치역은 뭐였죠? 자, 치역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함수값들의 모임이잖아요. 치역이라는 것은.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 y값들을 전부 다 모아두면은 어떤 집합이 될까요? 그쵸? x값이 0보다 커질 때는 한없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쵸? 그 다음에 x값이 0보다 작아지면은, 점점 작아지면은 한없이 작아지지만 절대로 0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 치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는 거죠.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 아니면 집합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싶으면 y바 y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조건제시법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특징,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어떻게 될까요? x값이 점점 증가할수록 y값도 어때요?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는구나 라는 것을 특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은요.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x값이 점점 작아질수록 y값이 한없이 작아지긴 하지만 절대로 0이 되지는 않죠. 우리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 그래프 위의 점들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직선을 뭐라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점근선이라 했었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의 점근선은 뭘까요? 바로 요 x축이 됩니다. 요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점들이 절대로 만나지는 않죠. 그래서 그래프의 점근선은 x축이다. 근데 이 x축을 우리 다르게 표현하면 y는 0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지수함수도 알아볼게요. 두 번째 지수함수 y는 2분의 1의 x제곱. 이런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표를 찾아서 그래프가 지나는 점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 y는 2분의 1x는 y는 2의 x제곱과 관계가 있는 그래프예요. 왜냐하면 2분의 1은 2의 몇 제곱이죠? 마이너스 1제곱이죠. 이 전체 x제곱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y는 2의 x제곱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은 거랑 똑같잖아요. 여기랑 여기만 바뀌었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다는 것은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예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죠. 기억나시나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으니까 저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는 이미 왼쪽에 그려놨으니까 쟤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에 바로 같이 그려볼게요. 저 빨간색 그래프를 y축에 대칭 이동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냐면 손으로 그리는 거라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쵸? 요 파란색 그래프가 바로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저 그래프를 보면서 이번에는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의 특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찬가지로 정의역, 치역을 한번 알아보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일 거고 그래프를 보면서 치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수값들의 집합이 어떻게 되나요?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죠. 얘도 똑같네요. 그래서 집합기호로 표현하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y가 y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얘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랑은 좀 다른데요. x값이 증가하면 이번엔 y값은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x값이 증가할수록 y가 점점 작아지죠. 그러면서 x가 0보다 클 때 점점 x가 점점 커지면은 함수값이 0에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점근선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x값이 증가할수록 y값이 한없이 작아지면서 x축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프의 점근선이 x축이 되는 거예요. 즉 y는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 1번을 보면서 각자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문제 1번. 첫 번째,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두 번째는 y는 3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다 그려본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할게요. 자,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 아까랑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가 1일 때 y는 얼마예요? 3. 2일 때는 9. 3일 때는 27 이렇게 가겠죠? x가 0일 때 y는 1,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3분의 2, 마이너스 2일 때는 9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프가 지나는 점 몇 개 찾았으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y축, x축 축 표시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나는 점 찍어보면 0,1을 지날 테고 1,3을 지날 테고 2,9를 지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지나는 점 찍어주시고 마이너스 1일 때는 3분의 1 지나고 마이너스 2일 때는 9분의 1 지나고 그쵸? 그럼 지나는 점을 잘 이어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 개형이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둘이 비슷하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y는 3분의 1의 x제곱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3분의 1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의 x제곱이니까 3의 마이너스 x제곱이겠죠. 그러면 3의 x제곱,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그래프일 테니까 대칭시켜서 이렇게 그려보실 수가 있겠죠. 그쵸? 요 그래프가 바로 y는 3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y는 3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는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랑 개형이 비슷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왜 이렇게 각각 비슷한 그래프가 나오는 걸까요? 그쵸? y는 2의 x제곱과 y는 3의 x제곱은 요 a 자리가 1보다 크기 때문에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1보다 큰 l을 조금씩 더 많이 곱한다는 뜻이니까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y는 2분의 1의 x제곱과 3분의 1의 x제곱 같은 경우는 요 밑이 1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x값이 커진다는 소리는 1보다 작은 애를 점점점 많이 곱해간다는 소리니까 x값이 증가할수록 y값이 작아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4개의 그래프를 지금 그려봤는데 그걸 토대로 일반적으로 지수함수의 성질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수함수의 성질.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 이때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닐 때 이 지수함수의 성질을 알아볼게요. 자, 우선 정의역과 치역. 요거 정리하기 전에 그래프를 대충 개형을 그려보면 a가 1보다 클 때는 그래서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죠?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도록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겁니다. 그쵸? 반면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즉 y는 2분의 1의 x제곱과 3분의 1의 x제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하는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었고 치역은 a값에 상관없이 항상 어떻다고 했어요?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 그쵸? 집합기호로 표현한다면 y바 y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2번 a값이 1보다 크고 a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경우 이 두 경우를 각각 비교해보면 a가 1보다 클 때는 x값이 증가할수록 y값도 증가했었죠.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 근데 a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어때요? x값이 증가할수록 y값은 감소했었죠. x값 증가하면 y값은 감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조금 이따 정리하고요. 4번 우리 뭐 봤었죠? 그래프의 점근선. 그래프 위에 점들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직선. 두 경우 다 어떤 직선이에요? 요 x축이죠.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의 점근선은 x축, 즉 y는 0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5번을 한번 볼 건데 이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가 a 값에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요. 그 점이 뭘까요? 그쵸,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버리면 a 값에 상관없이 무언가의 영승은 항상 1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는 점 0,1을 항상 지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얼마를 지나나요? 1,a를 지나죠. 자, x가 1일 때 얼마를 지나는지는 그래프를 그래도 조금은 정확하게 그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점은 좀 그래프를 그릴 때 표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래프 개형 그려놨었는데 얘가 항상 0,1을 지난다는 거고 그 다음에 1,a를 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에 표시를 좀 해주면 1일 때
B를 지난다. 이때는 1일 때 A를 지나는데 A가 1보다 작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쪽에 이렇게 A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1대1 함수다. 그 다음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다. 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지금 함수의 그래프를 잘 보시면 x값이 달라질 때마다 y값이 항상 달라지죠. x값이 다른데 y값이 같아질 수는 없다는 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x값이 증가할수록 y는 계속 증가하거나 x값이 증가할수록 y는 계속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 말은 x값이 달라지면 함수값이 달라진다 라는 함수 우리가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시나요? 기본적으로 1대1 함수라고 불렀고 그랬을 때 치역과 공역까지 같아진다면 1대1 대응이라고 했던 거 우리 1학년 때 배웠었죠. 자, 그래서 공역을 뭘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1대1 함수가 될 수 있고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쓴 거는 정의역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공역을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한다면 공역과 치역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1대1 함수만 만족을 하는 거고요. 밑에 거 정의역을 실수 전체의 집합 그리고 공역을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설정을 한다면 1대1 함수뿐만 아니라 치역과 공역이 같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대1 대응까지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지수함수의 성질을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봐볼 텐데요. A 값에 따른 그래프를 마지막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떤 그래프 비교해 볼 거냐면요. y는 2의 x제곱과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 개형이 비슷했잖아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두 개를 하나의 좌표평면에 그려볼 거고 그 다음에 y는 4의 x제곱 얘도 그려볼 거고요. y는 2분의 1의 x제곱, y는 3분의 1의 x제곱, y는 4분의 1의 x제곱도 그려볼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 그래프를 y는 3의 x제곱과 y는 3분의 1의 x제곱이라고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요 a 값이 3보다 커지는 경우, 3보다 작아지는 경우 어떻게 그려질지를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a 값 3분의 1보다 a 값이 커지는 경우 그리고 작아지는 경우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하나의 좌표평면에 그려볼게요. 자, x축, y축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우선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는 0,1을 지날 테고 자, 여기 0,1을 지날 테고 1,3을 지나겠죠. 1,3 1,3을 지날 겁니다. 그쵸? 요 그래프가 바로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제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은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2의 x제곱의 그래프는 0,1을 지나면서 2분의 2의 x제곱의 그래프 그리기 전에 y는 3의 x제곱은 마이너스 1, 몇을 지나나요? 마이너스 1, 3분의 1을 지나죠.
여기가 지금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그래프는 좀 이상하지만 자, 이제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자, 저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0,1을 지날 테고 1, 몇을 지나요? 1,2를 지나죠. 자, 그러면 3보다 작은 이쯤을 지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몇을 지나요? 2분의 1을 지나죠. 그러면은 3분의 1보다는 큰 요쯤을 지날 거예요. 자, 그럼 그래프를 잘 이어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그쵸? 자, 그 다음에 y는 4의 x제곱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 텐데 저거는 0,1은 당연히 지날 거고 1, 몇을 지나요? 1,4를 지나죠. 그럼 3보다 큰 이쯤을 지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분의 1을 지나죠. 그럼 3분의 1보다 작은 이쯤을 지날 거예요. 그러면 y는 4의 x제곱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저 보라색이 바로 y는 4의 x제곱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시면 y는 a의 x제곱의 꼴의 그래프에서 요 a 값이 커질수록 2, 3, 4로 점점 커질수록 x 값이 0보다 큰 범위에서는 그래프가 점점점 위로 올라가죠. 2의 x제곱의 그래프보다 3의 x제곱이 더 위에 있고 그 다음 4의 x제곱이 더 위에 있잖아요. 근데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어때요? 요 노란색이 지금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고 연두색이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고 보라색이 y는 4의 x제곱의 그래프거든요. 이번에는 a 값이 커질수록 그래프가 점점점 아래에 있다라는 거를 파악하실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a 값이 커질수록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그래프가 위쪽에 그려지지만 0보다 작은 쪽에서는 그래프가 아래쪽에 그려지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는 좀 지우고 자, 얘는 좀 지우고 2분의 1x, 3분의 1의 x제곱, 4분의 1의 x제곱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y는 3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 먼저 그려볼 텐데요. 저 그래프는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 이용해서 그릴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y축 대칭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y축 대칭 시켜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자, 그래프가 절대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개형을 대충 보세요. 저 노란색이 y는 3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 자, 이번에는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 그려볼게요. 저 연두색을 y축에 대칭시키면 되겠죠? 얘를 너무 대칭이 아닌 것 같이 그려서 조금만 다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그쵸? 얘가 지금 y는 3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 그려보시면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대칭시킨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저 연두색이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 그 다음에 y는 4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는 저 보라색을 y축 대칭시킨 요렇게 생겼죠. 저 보라색이 바로 y는 4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 요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도 잘 보시면 a 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x 값이 양수인 범위에서는 x 값이 커질수록 얘가 지금 a가 2분의 1인 경우거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a가 3분의 1인 경우고 보라색은 a가 4분의 1인 경우예요. 근데 a 값이 커질수록 그래프가 위쪽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x값이 음수인 쪽에선 어때요? a값이 커질수록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a값이 커질수록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그래프가 점점 위쪽에 그려지고 x값이 음수일 때는 a값이 커질수록 그래프가 점점 아래쪽에 그려진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